안녕하십니까, 9번철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기존 정치인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정치 공약을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생소하고 이제 어색한 것 같아요. 보통 정치인들은 뭐 공항을 짓겠다, 고속도로를 짓겠다, 전철을 유치하겠다, 또 뭐가 있죠? 뭐 어쨌든 또는 뭐가 있을까요? 대통령쯤 되면은 뭐 어떤 지역의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겠다, 뭐 어떤 형식으로 하드웨어적인 공약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나 주권자들은 이제 그게 기회에 익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딱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계속해서 저희 유튜브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뭐야 또 정치인으로서 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 하고 뭐 제2의 2탄인가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처음에 저의 공약에 대해서 그 이해가 충분치 않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제 스피치를 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죠. 생각해 보시죠. 제가 만일에 삼성 전자 중에서 세 가지 파트가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가전 분야, 핸드폰 분야, 반도체 분야가 있는데 이 반도체 분야에도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비메모리 분야도 주문 생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 비메모리, 즉 주문 생산하는 그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시스템을 보면은 처음엔 설계를 이제 하죠. 자기의 핸드폰이나 아니면 가전제품 어떤 좋은 그 이제 그 전자제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소량이겠죠. 그렇지만 애플사와 같은 경우에는 뭐 대량으로도 주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계도를 이제 그 제조하는 업체에다가 줍니다. 그러면은 그 설계도를 받은 업체는 그 설계도를 실제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버전으로 그걸 이제 변화시키죠. 이것조차도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TSMC와 같은 회사는 이제 그렇게 한번 필터링을 거친 그 설계도, 초안이 아니라 조금 더 보완된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제작을 하죠. 자, 그러면은 시스템을 제작을 한다면 이것은 어떤 규격으로, 즉 수율이 뭐 90% 이상을 수율을 내는 그런 그 제품이 아니고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는 성능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점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처음에 주문할 때 이 정도의 성능이 나와야 돼 라고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만 업그레이드 한다면은 더 좋은 성능이나 더 좋은 기능이 있을 것 같으면 또 수정을 요구를 하죠. 그랬는데 그러한 성능을 이 주문자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지 그것을 데이터화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이 시스템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것은 그냥 연필이나 컴퓨터의 데이터화 된 작업일 뿐 그것이 주문 반도체에 의한 성능으로 나온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주문을 해놓고 그것에 주문자의 이 눈에 맞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완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보완 작업이나
내중 이제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의 공정을 후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는 바로 이 전공정, 후공정 전체 과정을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분야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받아서 이제 생산하는 입장에서 세계 15%를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 중에 12%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인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만일에 솔직히 국회의원이 돼요. 자, 그런데 국회의원은 2선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9번 처리의 2선은 제가 그렇지 않았어요. 당 대표의 힘을 능가하는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왜냐? 그동안에 제가 길거리에서 쏟은 피, 눈물, 땀 이런 것들을 정치계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아세요. 잘 알기 때문에 저의 말과 저의 행동에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제가 정말로 제가 무소속으로 뛰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번에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괄목할 만한 지지세를 차지한다면은 제가 공약하는 이 공약들은 분명히 인천 지역이면 인천 지역, 또 제 공약과 유사한 형태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제 공약을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약들은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는 시장과 군수나 구청장들이 해야 될 공약들이 대부분이죠.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따오는 것 정도인데 예산 따오면 그 따오는 만큼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정부가 나눠주는 세금을 내가 얼만큼 따왔다는 국회의원의 공적이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린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제가 공약하는 거, 자,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중에서 파운드리 부분을 사업 분리를 하자. 저 사업 분리 이재용이가 하겠는가?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하면은 삼성전자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 파운드리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 이 후공정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지자체든 정부든 계속 지원을 좀 해줘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거 10번 해야 되는데 만일에 20번을 한다 그러면은 그 20번 하는 공정을 다 비용으로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 누가 그것을 보조해 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대만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강점을 가진 이유는 바로 이 정부의 그 후공정단에 지원을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이 대기업들을 금전적으로 정부가 새 돈을 들여서 위기 상황이 아닌 한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드시 확실히 파운드리 부분을 분리할 수밖에 없다. 또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가지고 있는 지분이 1.36%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드려서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의 이 가지는 그 삼성전자의 애착보다도 이재용 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가 만일에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 이것을 그룹의 지주회사로 키우려 한다면 저는 파운드리 부분을 반드시 분리한다. 그러면은 그 지분의 절반을 삼성 이재용이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지분의 50%를 국민주로 좀 할애하라는 것이죠. 그 50%를 국민주로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또는 국민연금이 또 인천시민이 돈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마치 이재용 회장의 지분을 뺏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내년서부터 만일에 이제 공사를 진짜로 시작한다면 유일한 곳이 인천의 이 제3유수지 75만 평 땅값으로 치면은 3조 6천억에서 4조 정도 되죠. 자, 이것을 여기에 투자하자. 그냥 무상으로 주자 이거. LH가 70%, 인천이 30%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 즉 무상으로 줬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20% 투자를 하고 나머지 30%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절반을 15%를 인천 시민에게 3조 할당하고 나머지 15%를 일반 국민 공모로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상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민 공모 15% 즉 3조를 이번에 그 새만금에 수도권 소각장 또는 자원순환시설이 들어간다면은 전북 도민들에게 이 그 15%를 그냥 완전히 배가 터지도록 나눠드리는 것도 괜찮을 싶다 생각합니다. 뭔가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삼성 이재용이 분리하느냐는 얘기죠. 그게 바로 정치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재용 회장의 정치적 힘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사회의 초년생이고 그룹 총수로서 초년생입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고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죠. 만일에 제가 이것을 현실화하고 높이 기치를 높이 들면서 저의 지지율이 정말로 30% 40% 정도 올라간다면은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인이 저의 이러한 공약을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겠습니까? 당연히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대재벌들과 시민들이 연합하는 국민 통합의 제일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김한길 위원장도 국민 통합, 김대중 대통령도 뭐 국민 통합 대통령이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이 방법, 이 솔루션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내놓으라는 3세대, 4세대 재벌들이요.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이 친구들과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정말로 어깨동무하는 그런 수준이 되고 그 부의 창출을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나눈다면은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이 재벌과 서민들과의 일치가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통합이 문제겠습니까? 이것은 정치적 통합을 뛰어넘는 경제적 통합에 저는 획기적인 선을 걷는다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제1 공약이고 두 번째 공약은 영흥도 전력 이 환경을 이용해서 제가 현대자동차와 현대수소 생산기지를 짓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미 저희의 친구들 100명이 청와대에다가도 제안한 내용입니다. 영흥도 이제 주민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한국전력 지금 빚이 200조라고 하는데 저거 틀렸어요. 200조를 이제 뭐죠? 탈피하려면은 국민 1인당 400만 원을 내야 된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어떡하죠? 한전 파산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거. 한전 파산하고요. 각 지역마다, 광역도시마다 전기 판매 주식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전력회사가 없는 곳은 어쩔 수 없고요. 인천처럼 인천 시민이 쓰는 전기 양만큼을 더 생산하는 곳, 뭐 인천, 충청 서해안이니까 충청남도, 그리고 경상북도, 부산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전력 수요를 가지고 있는 전력 공급선을 갖고 있는 이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전력 판매회사, 전기 판매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국 자도시와 그리고 타 도시를 약간의 차별을 시켜서 그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이것이 지방화 시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화 시대는 지방 균형 발전과 완전히 지방자만 들어갔지 상반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방 균형 발전은요,
고루하게 이제 평준화처럼 맞춰가는 거고요. 지방 정부 시대라고 하는 건 지방 간의 무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유한무한의 자원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가 드리는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약을 제가 아니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통은 이런 전략 기획을 하는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데 남들보다 한 3년 정도 앞서갑니다. 따라서 이 정치 공약은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호황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본철의 공약을 아직 이해를 못 하셨으니까 여러분, 인천 시민이면 구본철을 홍보해 주세요. 영종도나 영흥도나 옹진군이나 강화군이나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세요. 야, 구본철이가 당선되어야 나도 좋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구본철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상도다, 충청남도다, 전라도다, 부산이다. 이 주민들도 야, 너희들은 뭐하니? 저 구본철이도 저렇게 멋진 공약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는 이 현상은요. 이 양당제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당대표나 공천심사위원장이 지금 목을 메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전라도에, 국민의힘은 경상도에. 아니, 경상도 주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당대표에 의해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데.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합니다. 이번에 그거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구본철이 이름을 그냥 주변에 알려주세요. 구본철이 당선이 되면 오케이, 인천 시민이 대박나게 생겼다. 그런데 이 인천 시민이 대박내는 저 사업 모델, 정책 모델은 우리한테도 해당이 된다더라. 지금 우리 국회의원 후보는 뭐하니? 이렇게 하면서 푸시를 해 간다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뀝니다. 구본철을 당선시키고 구본철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거, 이것이 바로 정치,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지름길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